박근혜의 개혁은 계속된다. 정치에 입문하면서부터 나는 정당 개혁과 정당 민주화를 줄기차게 주장했다. 하지만 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치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 같았다. 사실 그것은 당권을 쥔 사람이 선택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도 했다. 그렇게 하면 당장 당내에서 다양한 도전이 있을 것이고 일사불란하게 당론을 만들어내는 것도 어려워진다. 당신은 굳이 그런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정치문화였다. 나는 한나라당의 대표가 되면서 그간 줄기차게 주장해온 일들을 꼭 하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옳은 길이었지만 그렇게 하면 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힘들어지는 길이기도 했다. 하지만 누군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정당은 사당이 되고 말 것이며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은 손만 들 줄 아는 거수기가 되고 만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주장해왔던 정책 정당, 원내 정당, 디지털 정당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하나하나 실천했다. 원내 정당을 만들기 위해 제일 먼저 한 일이 의원총회를 바꾼 것이다. 의원총회는 줄여서 의총이라고 한다. 당에서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의원 전체가 모여서 당이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회의다. 제일 먼저 변한 것이 의총장의 모습이다. 전에는 총재나 당대표가 단상 위에 큰 의자에 앉아 의원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회의를 진행했다. 나는 그 의자를 치워버렸고 의원들 사이에 앉았다. 대표도 한 명의 의원으로 돌아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니까 뭔가 권위적이던 분위기가 달라졌고 후배 의원이 선배 의원들 앞에서 자기 생각을 자신있게 밝히기 꺼려하던 분위기 또한 사라졌다. 그 다음으로 의총장이 전쟁터와 시장통같이 떠들썩해졌다. 전에는 지도부가 다 결정해놓고 의총을 형식적으로 거쳤다면 지금은 의총장에서 모든 일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총을 거치지 않고 지도부가 함부로 뭔가를 발표할 경우 다음 의총장은 성토장을 방불케 한다. 고성이 오가는 건 기본이고 누군가가 마음에 드는 발언을 할라치면 잘했어 하는 추임새가 어김없이 들어간다. 어떤 기자들은 한나라당의 의총은 서부 활극을 보는 느낌이라고 관전평을 하기도 한다. 내가 대표가 되고 나서 의총장은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국가보안법 투쟁 때 법제사법위원회 점거농성에서의 마라톤 의총을 잊을 수가 없다. 2004년 가을 노무현 대통령이 한 방송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이후 온 나라가 이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했다. 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국가보안법 중에서 인권 침해 우리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국가보안법을 유지한 채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국가보안법을 지키자고 하면 우리가 너무 수구적으로 보인다. 못 이긴 척 양보하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절대 안 된다. 한자도 고칠 수 없다는 의견, 개정 핵심적으로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정안보다 더 나가면 폐지다 라는 의견 사이에 수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여당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내고 국회 과반수 의석이라는 숫자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었다. 나는 나라의 뿌리까지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 강행 처리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당대표가 된 후 처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면서 농성을 벌였다. 2004년 12월 말 본회의를 앞두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총이 열렸다. 어떤 의원들은 의자에 앉고 어떤 의원들은 섰다. 바닥에 앉은 이들도 있었다. 다들 눈은 쌩하니 지쳐 있었다. 여러 날 밤샘 농성으로 평소 말쑥하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없었다. 이날의 끝장 토론은 의원들이 자신의 국가관과 가치관을 모두 쏟아붓는 자리였다. 4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발언을 했다. 나는 의원들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새겨들었다. 수첩에 꼼꼼하게 메모도 했다. 12시간이 넘게 이어진 마라톤 의총이었음에도 개정의 폭과 범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있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정부 참칭 조항과 국가보안법의 이름을 바꾸는 부분은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이에 의원들은 가장 민주적 방법으로 투표를 통해서 대표인 나에게 모든 것을 일임해 주었다. 그렇게 의총이 끝났다. 그리하여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끝까지 지켰다. 행정중심복합도시법, 사학법 장외투쟁, 당명 변경, 당혁신안 등을 결정할 때마다 무수한 토론이 벌어졌다. 때로는 의원들이 멱살이라도 잡을 듯 서로 고함치고 투표까지 가기도 했다. 그러나 의총장을 나서면 너무나 다정한 동료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의총장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도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당 개혁을 위해 정말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으며 한 일도 있다. 공천권을 포기한 것이다. 대표가 선거 때마다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당은 대표 개인의 사당이 될 수밖에 없다. 설마 정말 포기하겠어? 라고 생각했던 주변 사람들이 나의 공천권 포기가 진심임을 알자 말리기 시작했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용만 하고 대충 자기 사람 챙기고 하셔야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정치는 편먹기입니다. 앞으로 큰일 안 하실 겁니까? 정치는 쇼입니다. 정색하고 화내는 사람, 설득하는 사람 등 정치에 들어오고 나서 나를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욕을 많이 먹기도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건 내 방식이 아니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면 해야 하고 진심으로 해야 한다. 신용만 내는 건 금방 들통이 날 뿐 아니라 결국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는 결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내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대표로 취임하자마자 있었던 17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에서부터 한나라당의 공천혁명은 시작됐다. 비례대표는 당대표가 개인적으로 믿을 수 있고 친한 사람을 지명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나는 공천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비례대표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채워졌다. 덕분에 한나라당 비례대표는 한나라당의 정책통이 다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력가 그룹이다. 대표로 있는 동안 치렀던 4번의 재보궐선거도 마찬가지였다. 2006년 지방선거 때는 공천권을 아예 도당에 내려보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생겨났다. 처음 해본 혁명적인 시도였기 때문에 혼란도 많았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공천을 받는다, 위원장이 돈을 받아먹었다 등 수많은 흉흉한 소문이 터져나왔다. 불행히도 이 일 때문에 중진 2분을 당이 직접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일부 언론 매체는 박근혜 실험 정치 기로에 서다라는 제목을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제도든 첫술에 배부른 법은 없다. 방향이 맞는다면 부작용은 고쳐가면 된다. 처음부터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개혁은 불가능하다. 다행히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덕에 그렇게 힘겨운 과정을 거친 아래로부터의 공천 시스템이 정착되었다. 지역을 제일 잘 알고 주민들과 오랫동안 함께 해온 일꾼들이 이웃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다. 당대표 임기 동안 나의 정치개혁은 계속되었다. 그동안 정치의 정자도 모른다. 휘어잡는 카리스마가 없다. 그렇게 하니까 필요할 때 자기 사람이 없다 등 온갖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한 개혁이야말로 국민들이 진심으로 정치에 바라는 것이라고 믿고 있으니까.